이거는 그 구독하는 분 한 분이 메일로 요청한 겁니다. 영상으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계속 글을 쓰는 지금 걸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쓰려고 하면 또 새로운 안 돼, 안 돼. 너무 힘들어. 지금 열려있는 문서도 엄청 많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 올리는 게 더 빨라. 핵심은 뭐냐?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다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사장님,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나눠 쓰십니까가 핵심입니다. 방법이 뭐냐면, 멍 때리는 시간이 없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시간이 없으면 돼요. 그것을 만드는 핵심은 뭐냐? 바로 뭐냐? 일이 아니게 만들어야 돼요. 일이 되는 그런 기준은 뭐냐면, 어떤 연속성이죠. 일이 머리로 하는 게 있고, 몸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머리로 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 머리로 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할 수 없죠. 컴퓨터 조립도 머리로 하는 거죠. 그런데 머리로 하는 일과 몸으로 하는 일을 나누는 기준은 어, 이미 내가 학습한 것을 반복하느냐, 아니면 새롭게 생각을 하고 방법을 터득해야 되느냐, 요 차이죠. 뭐 간단하게 제가 지금 컴퓨터 조립을 10년을 했으니까 새로운 컴퓨터를 조립하는 거, 그거는 몸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테마공원 하나를 기획을 해달라네? 그거 머리로 하는 거지. 기획서 작성하는 거. 예전에 그렸던 도면을 똑같이 그리는 것, 요거는 중간이죠. 아무리 예전에 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은 머리로 하는 거라고 봐야죠. 몸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건 몸으로 하는 거고, 좀 생각해가지고 막 뭐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머리로 하는 거죠. 그것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할 줄 아는 것이지만 머리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일을 나눠서 할 수 없어요. 한 번에 쫙 끝내야 돼. 만약에 뭐 고소장을 작성하는 거다, 그거는 중간에 한번 50페이지까지 쓰다가 다른 일 하다가 다시 쓰잖아요. 그럼 까먹어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 50페이지를 책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몸으로 하는 거는 요만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다고 해도 까먹지 않습니다. 별다른 모래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 지금 요 반빵, 요 박스 안에 들어가는 이 유산지라고 하죠. 요거 접는 거, 이거 있으면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어서 그리고 또 접습니다. 이걸 또 접어요. 이렇게 접어. 여튼 이렇게 접어서 4번을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여기 이제 끼우는 거예요. 요 걸 빨리 하면은 10초, 좀 천천히 하면 20초. 그리고 저 박스도, 포장 박스도 이렇게 테이핑 해놔야죠. 자, 내일 보내야 될 반빵이 이게 100박스라고 해요. 100박스. 그럼 이거를 100번 접어서 100개 만들어야 돼요. 100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일이야. 1시간 혹은 1시간 반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책을 막 쓰다가 아니면 컴퓨터 조립하다가 막 계속 그것만 합니까? 좀 일어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 담배 대표러 가겠다. 밖에 나가고. 힘들어. 아이스커피 한 잔 사 먹으러 가겠다. 밖에 나가고. 아우 씨. 잠깐 누워야겠다. 또 왔다 갔다 이동을 하잖아요. 여기 뭐 책상에서 일어나서 편의점으로 가는, 이동하는 그 길에 잠깐 와서 하나 접고 아이스커피 사러 가면 됩니다. 아이스커피 사서 와서 다시 컴퓨터로 이제 앉아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도로를 또 하나 접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 몸으로 하는 것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일이 안 돼요. 그게 일이 안 돼. 그냥 이거를 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뺄 필요가 없는 거야. 편의점이, 제 생각입니다. 편의점을 창업한,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겁니다. 뭐 이런 생각 해본 분도 있을 거예요. 빌딩 위로 빌딩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뭐 서울 빌딩 뭐 논현동 높은 빌딩이나 뭐 어디 반포도 높은 빌딩 올라가서 이렇게 거리에 막 출퇴근하려고 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막 봐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한번 했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 생각 했습니다. 야, 저기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냥 100원씩만 던져주면 난 엄청 행복할 텐데.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100원을 아무것도 아니냐 모이면 크죠. 그게 세금 아닙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편의점에서 레시피가 옛날 얘기입니다. 레시피 옛날에 600원 했어요. 500원, 550원 할 때도 있었고 600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 레시피 사 먹으러 편의점 갈 거야. 근데 내 바로 앞에 편의점에서 600원에 팔고 저 옆에 마트에서는 450원에 파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돼. 신호도 기다려야 돼. 그럼 어떡합니까? 150원 때문에 건너갑니까? 생수 더 죽겠어. 더 목마르 죽겠어. 편의점에서 500원, 편의점에서 600원이야. 야, 횡단보도 길 건너서 큰 길 건너가에 여기 딱 길만 건너면 돼. 건너가에 500원에 팔어. 100원, 200원 때문에 건너갑니까? 안 건너가요. 안 건너가. 그냥 200원 더 주고 사 먹어. 그렇게 사람들이 하루 의식 없이 벌어지는 돈 1, 200원을 야, 한번 좀 모아보자. 야, 그거 좀 깨끗하게 가게 해놓고 사람들이 물건 편하게 고르기 쉽게 같은 분류의 상품끼리 다 진열해 놓으면 야, 사람들 깨끗하고 물건 고르기 편하니까 좀 비싸도 편의점 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생긴 게 편의점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편의점에 익숙해졌기에 잘 모르겠지만 편의점을 가면 우유는 우유끼리 다 돼 있고 음료는 음료끼리, 초콜릿은 초콜릿끼리, 과자는 과자끼리 같은 제품군끼리 쫙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슈퍼 가봐요. 우유 진열된 곳 밑에 맥주가 있고 막 맥주 옆에 막 그 뭐 갈아 만든 배 뭐 식혜 뭐 있고 뒤죽박죽입니다. 과자만 대략 정리되어 있지. 그래서 물건 고르기가 좀 어렵죠. 예, 그것처럼 뭐하다 편의점 얘기가 나왔어. 여튼 핵심은 그거예요. 나눠서 해도 되는,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집중해도 되지 않는 일을 틈틈 나는 시간에 하나씩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편의점이 그것 때문에 했다. 우리는 편의점에서 우리가 하루 뭐 100원, 200원 더 쓰면서 물건 사듯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 살아가면서 의미 없이 버려지는 2분, 3분, 4분, 5분, 10분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식당 가가지고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10분이에요. 전 그 시간에 영상 편집합니다. 핸드폰 바로 꺼내가지고 영상 편집, 유튜브에 올려 영상 편집해요. 지금 요거 지금 찍고 있는 거 이거 저기 지금 나와가지고 저기 뭐야 녹차라떼 사러 가가지고 녹차라떼 기다리면서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건 같은 것도 이거 제 사무실 뒤에 있는 그 욕실 겸 화장실 공간입니다. 이 수건 같은 것도 이제 이거 한 번에 다 이게 빨려고 하면 이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는 손 씻으러 자주 오지 않습니까? 세수하러? 그럼 세수하러 올 때, 손 씻으러 올 때 이거 하나씩 빨면 돼요. 하나씩. 그럼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저 이 수건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제 이런 통에다가 다이소 파면 이 통 팔잖아요. 여기다가 이 수건 안에 넣어놓고 그거 뜨거운 물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행주 삶을 때 뜨거운 물 온수기에서 나 완전 뜨거운 물 있잖아. 손에 못 대는 거. 그거를 넣고 세제 넣고 이렇게 한참 두잖아요. 그럼 물이 좀 식으면 이 발로 몇 번 밟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수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지금 뜨거운 물에 지금 한 반나절 정도 담궈놔가지고 이게 헹구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겁나 쉽게 빨 수 있더라고. 뭐 세탁기 필요 없이. 물론 세탁기에 돌리면 편하긴 하지만 여튼 이렇게 수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요런 것도 예를 들려고 지금 이거 지금 이 수건 일부러 여기다 뜨거운 물 해서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찍으려고. 힘들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빨면 되지. 하나 빨고 널고 하나 빨고 널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거 오래 담가 놓으면 이제 냄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저 물이 식어가지고 더 있어야 돼요. 저거 냄새 나려면 좀 더 있어야 돼. 하루면 충분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일을 다 처리하면,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조립을 방문해서 제가 찾아가는 사람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리고 인테리어를 좀 설명을 하면, 이거 좀 유용한 거예요. 이 거울 있잖아요, 이거 거울. 이 거울 위쪽에 선반이 이렇게 수건 선반이 있잖아요. 그럼 되게 편합니다. 이 거울 위쪽, 그 천장 공간, 이 윗공간을 활용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지금 이쪽은 이거 꺽쇠 큰 거를 달아서, 여기가 남으니까 쉽죠. 그냥 피스 박아버리면 되니까. 꺽쇠로 이렇게 고정했죠. 그럼 요 가운데는 쳐지면 어떡하냐? 안 쳐집니다. 여기 이 유리 거울이 요만큼 튀어나왔잖아요. 요만큼. 그 튀어나온 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쳐질 수가 없죠. 이렇게 내려가도. 이게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반이 벽에 이제 직각으로 고정되기 위해서 요쪽 부분도 내려가지 말아야 되고 요쪽 부분도 내려가라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직각은 요 앞부분 여기서 잡아주잖아요. 여기서 요 뒤쪽은 뭐가 잡아준다? 여기 잡아주잖아요. 요게. 그리고 요쪽은 이게 타일이야. 이거 콘크리트 길이로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이제 그 피스를 박아도 됩니다. 제가 그건 인테리어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죠. 여기 이렇게 뚫은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 뚫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나무판 하나 이렇게 자르세요. MDF 요만하게 자르세요. 그런 다음에 실리콘으로 이 테두리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붙일 때 이쪽 반대쪽면도 실리콘이 있어야죠. 우리가 뭐와 뭐가 접합이 되는 것은 면적이 넓으면 잘 붙어요. 아니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붙이려면 잘 안 붙죠. 근데 이걸 이렇게 붙여봐. 그럼 닿는 면적이 많잖아. 여기 실리콘이나 본드로 딱 하면 붙는다고. 이거 지금 실리콘입니다. 지금 실리콘을 붙이고 위에다가 지금 이 선반대를 올리면 이렇게 붙이면 돼. 실리콘 이렇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실리콘 이렇게 넓은 면적이 실리콘이 다 붙어있는데 어떻게 떨어져? 요런 식으로 이렇게 선반대를 만들면 돼요. 선반대를 만들 때 이제 선반이 좁은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한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으로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된 부분이 선반 달기에 완전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냥 평면인 이 벽에다 선반을 달려면 선반 지지대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기역자를 꺽쇠를 대야 되지만 기역자로 이렇게 이게 모서리가 지은 부분은 지금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게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뜨긴 했지만 받침대 역할을 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받침대 역할을 앞부분만 고정하면 돼요. 뒤쪽은 이게 잡아주니까 그냥 평면에다가 지금 그 선반대를 달려면 지금 이쪽을 받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받쳐주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받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모니터 위쪽 벽 공간도 이렇게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니터가 있으면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안 써요. 이렇게 이거 스터드라고 합니다. 칸막이 벽 만드는 스터드를 긴 거를 이렇게 대서 여기 끝에 기역자 꺽쇠를 제가 댔지 않습니까? 저렇게 여기 이쪽에 보면 스터드 딱 대고 위에다가 이거 주워온 거예요. 이거 예전에 공갑박스로 파는 거 공갑박스 안 쓰러지게 하는 법 제가 영상 올렸습니다. 그거 위에다 이렇게 이거 아이보리색으로 칠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이 모니터 위에 윗공간 이거 다 쓸 수 있잖아요. 여튼 아까 했던 얘기를 이제 마저 하면 이 컴퓨터 조립도 마찬가지로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늘 해왔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조립하냐. 이거 한 번에 조립 안 합니다. 제가 한 번에 조립 거의 안 해요. 한 번에 조립할 때는 이제 누구랑 전화 통화할 때 길게 그때 컴퓨터 조립하면서 그 전화 통화를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밖에 아이스커피 사러 가면서 제가 아이스커피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스커피를 사러 가면서 메인보드에 CPU 달고 타워코로 달아. 그리고 돌아오면서 메인보드 케이스에 부착하고 또 이제 글 쓰고 뭐 다른 거 막 해.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케이스에 파워 달고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뭐 밥 먹으러 나갈 때 이제 전원선 이렇게 꽂고 이게 다 나눠서 조립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일이 별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한 번에 하면은 2시간이나 시간이나 1시간이나 시간을 빼야 되지만
한 번에 안 하고 나눠서 하면 이거를 위한 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찾으러 오는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말 잘못했어요 아까. 찾아와서 이제 부품을 들고 와서 이제 조립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 아, 싫어해.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아,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바로 이제 컴퓨터 가져가야 되니까 지금 전 연속적으로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3시에 오면 1시에 와봐. 아, 그럼 3시 한 반까지, 4시까지 3시간 날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아, 네, 뭐, 조립해 주세요. 제가 뭐, 완성되면 시간 주세요. 아, 연락 주세요. 가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남는 짜투리 시간에 이걸 다다닥 다 조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 시간을 안 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뭐든지 일할 때, 대처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은 거를 진짜 별 신경 안 쓰고, 힘 안 들이고, 그리고, 정신 사납지 않고, 아, 맞아, 그거 해야 돼. 아, 맞아, 그거 해야 돼. 막 이런 거 별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예전에 진짜 책 열심히 쓸 때는 계좌이체를 책상에서 안 했어요. 계좌이체를 이제 한 사람한테만 하면은 그게 일이 아니죠. 근데 저는 그때 편의점 알바가 막 수십 명이었으니까 계좌이체를 수십 명한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좌번호 적는 거 겁나 오래 걸려, 생각보다. 그거 추가이체 하는 거 한 40분 걸려요. 그거를 책상에서 안 했어요. 언제 했냐면 아까 말했듯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을 때나, 아니면 그날 만일 뭐 어디를 뭐 천안이나 뭐 서울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날 만약에 서울을 가야 되는 날이다 그러면 계좌이체 하는 거는 빼놓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 계좌이체는 차에서 운전하면서 할 수 있거든. 그거를 왜 책상에서 합니까? 책상에서는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책을 쓰거나 아니면 도면을 하거나 뭐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책상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책상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멀티력이 좋아야 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멀티력이 돼야지만 이것이 되는 거지. 그냥 저기 유튜브에서 저기 영상이나 뻐 하면서 시간이나 보내는 애들은 이런 방법을 하면 메탈 나가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나눠서 작업하는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DNA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DNA냐면 어떤 하나를 할 때 다른 것이 침범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캠핑을 가가지고 캠핑 가서 거기 주변에서 다 돌아다녀요. 전 여행 가잖아요. 뭐 춘천으로 가잖아요. 춘천 주변에 관광지 다 돌아다닙니다. 싹 갑니다. 거기까지 간 게 아까워서. 다른 사람은 두세 군데 가잖아요. 전 10군데, 8군데 막 다 가요.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좀 바쁘게 돌아다녀요. 뭐 여행 가는 게 일하러 가는 것 같아.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들어, 여행 가면. 그냥 습성이에요. 제가 외국 가면 더 심해. 저 파리랑 런던 갔을 때 그 여행 책자에 나온 거 모든 거 다 갔어요. 그래서 막 같이 갔던 그 여행 파트, 그냥 반 패키지 여행이었거든요. 반 패키지 여행이 뭐냐면 도시와 그 인솔자가 도시와의 도시 간 이동만 걔가 해주고, 자, 런던 도착했습니다. 3일 후에 여기서 봬요 하고 런던 도착하면 런던 자유여행, 파리 도착하면 파리는 자유여행, 런던에서 파리에서 뭐 인터라켄, 거기까지만 딱딱 인솔해 주는 거야. 그 여행 갔을 때 원래 같이 이제 여자애들 둘이랑 2명이서, 그때 이제 남자애들, 저 학교 다니는 애랑 남자애 있었죠. 2대2로 같이 다녔는데 첫날 돌아다니는 여자애들이 같이 못 다니게 너무 힘들대. 전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도 여행 가서, 이제 국내 여행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국내 여행 가서 이렇게 여행에 방해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고, 다른 걸 한다고 해도. 그런데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는 거죠. 일하는 스타일도 생각하는 스타일도 다 멀티가 독립되어 있는 거죠. 전혀 방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했던 캠핑 가면 전 제일 먼저 데스크부터 만듭니다. 데스크를 만들어요. 데스크를 만들고 이제 뭐 캠핑 가면 뭐 할 거 있습니까? 주변에 뭐 여기저기 좀 놀러 다니다가 저녁 좀 되면 못 돌아다니죠. 안 보이니까. 당연히 안 보이니까 못 돌아다니지. 그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친은 오빠 뭐 해? 이러면 이제 응 오빠 뭐 해야 돼? 하면서 막 이제 밀린 이제 글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막 하고 막 생각났던 뭐 머릿속에 생각나던 책에 추가할 내용을 또 막 적습니다. 막 적고 막 그런 데 가서는 또 이제 컴퓨터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져서 컴퓨터 앞에서 하기 싫었던 일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알바 근무일지 보는 게 나 그렇게 싫었어. 30일 동안 근무일지를 다 봐야 되잖아. 근데 그게 머리가 비어 있는 순간에 또 보면 괜찮아요. 컴퓨터 앞에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책을 쓰고 막 뭐 포토샵 작업을 하고 막 그 당시에 뭐 사이트 구상도 한다고 막 하고 막 했을 때 그렇게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때 알바 근무일지를 봐는 거는 또 새로운 것이 또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짜증 겁나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걸 어떻게 짜증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안 짜증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놀러 가서 보자. 아니 알바 근무일지는 한 달에 한 번 보거든요. 제가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월급 주기 전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 가가지고 알바 근무일지를 30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일이 짜증나지도 않고 금방 다 보더라고. 여튼 그렇게 캠핑이나 어떤 여행을 가서 여행 갔는데 아까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여행까지 가서 그런 거 보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 그걸 제가 공무원 DNA라 그럽니다. 공무원들이 야 계좌 이체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야 핸드폰 열어도 계좌 이체하는데 2분밖에 더 걸리냐? 야 그게 너 오늘 휴일에 쉬는 날을 방해를 하냐? 야 그 2분 걸리는 계좌 이체가 너 여행을 치명적으로 방해하냐? 그런데 공무원 DNA 가진 애는 제가 지금 오늘 휴일이라 제가 지금 여행을 와서요 월요일날 해드릴게요. 지금 상대방은 급해. 2분이면 끝나자.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랑은. 아니, 환불 처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돼. 사이트 들어가서. 근데 자기 오늘 휴일이라고 안 하겠대.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금, 예전에 뭐 어디야? 그 컴퓨터 주문한 사람 중에 무슨 의류 쇼핑을 하는 사람 있었어. 근데 자기가 이번에 런던에 있대. 그렇다고, 그게 뭐였더라? 추가금이 있었어요. 추가금 4만원 있었는데 보내준다고 일주일 동안 안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보내주시냐고. 이것 때문에 제가 신경 쓰는 게 짜증나 죽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런던에 있어서 빨리 못 보내는 거래요. 런던에 와이파이 안 되죠. 야 런던에서 이렇게 그 추가금 4만 2천원 게 그게 뭐 네 인생에 네 런던에서 저기 여행 나가는 것에 치명적이냐? 나 그런 사람 이해 못해. 같이 절대 일 못해. 공무원 사고만이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나 오늘 여행 왔으니까 나 오늘 휴일이니까 나 그거 오늘은 아무것도 손대기 싫어. 이런 데일에 가진 사람들은 저처럼 나눠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일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도 엄청나게 바쁘다고 말해요. 엄청나게 바쁘다고 말해요. 예전에 뭐 엄청 바쁘다 자기 하는 애 봤거든요. 가서 봤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내가 하루 하는 일 20%도 안 해. 근데 걔가 또 놀러 왔어 내 사무실에. 나 일하는 거 보더니 기절하라 그래. 한 번도 뭔가 가만히 있는 순간에 멍 때리는 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지금 이런 상황에는 어떤 걸 하고 이런 상황에는 어떤 걸 하고 이게 다 나눠져서 아주 이제 습관적으로 딱딱 나와요. 아까 밥 먹기 전에는 밥 기다려. 그럼 핸드폰 빼서 영상 편집해. 옛날에는 유튜브 하기 전에는 밥 먹기 전에 뭐 있냐? 그 핸드폰 열어가지고 블로그에 사진만 미리 다 올려놨습니다. 임시 저장. 스마트폰이 안 나왔을 때 뭐 어떻게 했냐? 피처폰일 때부터 제가 책을 썼으니까 2009년부터 그때 이제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아이폰 4가 우리나라에 상륙 처음 했을 때 그때였죠. 그때는 그 7인치 노트북이라고 배터리 겁나 오래 가는 게 있었어요. 그 7인치 노트북이 크기가 요만합니다. 요만합니다. 그냥 딱 요 그래픽 카드만 해요. 요거 펴가지고 키보드 잡히기 너무 작지. 그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요만한 노트북이 그게 빌립 그 펴가지고 글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에서 열어보면 항상 소제목만 적혀있어. 소제목. 게임하는 여자는 사귀어서 만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편의점 책은 매출 150만원과 200만원의 차이는 배주 100만원과 200만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뭐 이런 거. 이 소 제목만 딱딱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이제 틈틈 시간 날 때 그 펼쳐서 아까
생각났었던 소제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본문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 버는 거랑 관계없어요. 이거 잘 주의해야 됩니다.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남길 업적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돈 버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잘한 일들 나눠서 해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직접적인 현금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죠. 지금 컴퓨터 조립처럼 직접적인 현금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요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자신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업적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유튜브에 올린 영상처럼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생각을 잘 해서 해야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서 땅을 사든 아파트를 사세요. 백날 직장 생활 해봤자 그 월급 모아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가격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